아트골드입니다. 오늘은 지난 13화로 얻어진 출력물의 주조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력물의 주조 결과가 궁금하니까 주조 결과부터 보고 가시죠. 제가 잘 모르니까 이 결과를 엔지니어의 의견을 곁들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물을 쐈죠. (19번) 내진 주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주물을 현미경으로 잘 관찰해 볼까요? 깨끗합니다. 어느 한 부분도 주조의 결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도 위에도 깨끗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봅시다. 여기를 보면 떨어진 부분이 보여요. 아마 이 부분은 여기에 흠이 있는 걸 보면 이 부분이 박리될 때 이 힘을 이기질 못하고 이 부분이 꺾여서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휘어서 떨어진 것 같죠. 이 부분에 힘을 받질 못해서 우리가 서포터를 기본에 여기에 보조 서포터를 달았었는데 아마 여기로 보조 서포터 부분을 좀 옮기고 좀 굳게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제외하면 이 주물은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요. 계속 보시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주 깨끗합니다. 이제 서포터 부분이 초점이 잡혔는데 이 부분에도 레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19번 레진의 주조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두께별로 주조를 해보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와 결과도 알려주세요. 이것이 이번에 주조했던 왁스 추리인데요. 이게 19번 레진이죠. 19번 레진은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쐈고 이것은 왁스예요. 왁스고 나머지는 각각 다 다른 레진들이지요. 종류별로 틀린 레진들이잖아요. 이거하고 이거 같고 이런 것들이 다 틀린 레진이란 말이에요. 왁스는 이미 검증된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문제 삼을 게 없어요. 하지만 레진은 얇냐, 이렇게 얇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 정도로 더 두꺼울 것이냐, 아니면 이 중간 정도 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중간 걸로 판단하고 저희가 주조 실험을 한 거거든요. 이것들을 각기 다른 깡으로, 그러니까 다른 주조 조건을 통해서 그 주조성을 판단해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주물을 쏠 때 은으로 쏠 때든 금으로 쏠 때든 각각의 파트들을 넣어서 각기 다른 깡으로 주조를 해서 그 결과를 알아보는 게 이 레진의 주조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객관적이고 검증된 방법이 아니겠냐,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주물을 쏜 겁니다. 이것이 두꺼운 출력물 실험을 진행한 19번 레진 주물입니다. 반지 폭이 7mm이고 두께가 1.9T 정도 되니까 크고 묵직한 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조 표면에서는 거의 흠이 없고요. 주조 안쪽도 프린팅 레진에 의해서 나온 흠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깨끗하게 주조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 8화 동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귀걸이 주물입니다. 발의 크기가 0.4mm이고 각 벽의 두께가 0.4mm 정도로 아주 얇은 디자인에 속합니다. 이 주물도 완벽하게 나온 걸 지난 8화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주물 상태를 확인한 중간 굵기의 그 출력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의 굵기도 한 1mm 정도 되고 프레임 두께는 0.8mm 정도로 우리가 생산하는 주얼리의 중간 정도 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형태도 완벽히 주조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세 가지 굵은 얇은 주얼리, 굵은 두께,
아주 크롬 하츠급의 두꺼운 주물까지 주조성이 완벽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데요. 레진의 주조성에 대해서 강박증 환자만큼이나 집착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우리 동영상 댓글 중에 하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폼3를 소유하고 있고 800만 원에서 40만 원짜리까지 8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캐스팅도 엉망이고 모두 현장에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폼3 플러스는 개인이 갖고 있다면 프린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회사에서도 8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얼리 업체로서는 3D 프린팅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업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도 좋은 레진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럼에도 현재 캐스팅 결과가 엉망이고 현장에서 수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은 업체들이 고무 형태를 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3D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잘 출력해서 미흡한 부분은 수정하고 다듬어서 고무 형태를 만들고 그 고무 형태로 왁스를 복제하는 것이 훨씬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레진 주조가 잘 나온다면 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프린팅과 고무형 틀로 복제하는 비용 차이는 어떤가요? 네, 펜던트 레진 원재료 비용을 따져보면 서포트를 포함하더라도 45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D 프린팅 출력 가격이 기존 왁스 복제 비용과 견줄 수 있을 만큼 낮아졌죠. 또한 이 펜던트가 몇 개가 팔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량 생산에 적합한 고무 형태를 만들기 위한 별도 부대 비용과 그 관리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아하, 대안이 있다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하여 불필요한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시군요. 기존 대량 생산 제조 방법에서 벗어나 유연한 제조 방법으로 바꾸라는 말씀 같아요. 일반 자동화가 아니라 플렉시블 자동화입니다. 아주 유연성 있는 자동화거든요. 과거에 3차 산업혁명까지는 결국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가 중심이었지만 4차 혁명의 핵심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맞춤형 생산, 맞춤형 소비로 바뀌게 되면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은 똑같은 걸 갖다가 빵집에서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굉장히 유연하게 같은 생산 라인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공장을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의 말씀이 맞고 시대는 이미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주얼리 산업에서도 비싼 기계, 비싼 비용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기계와 기술이 발전했고 개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답은 아니죠. 답은 현실과 타협할 수 있을 만큼의 비용으로 이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죠. 이 방법이 레진 프린터였고 레진의 주조성이 그 마지막 퍼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레진이면 누구나 꿈꾸는 스마트 팩토리를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강박증 환자처럼 레진의 주조성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얼리에서 레진의 주조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약간의 부족함을 개선했다는 의미보다는 전체 흐름을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었군요. 참고로 더보기에는 19번 레진 구매 링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테스트 홍보 기간이고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매우 부담 없는 가격으로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